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성인 간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대해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306페이지, 문제집은 37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정의는 우리 책에 여러분 보시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으로 인해 초래되는 환기장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가 비정상적으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겨요. 염증 반응 아니면은 폐가 아까처럼 뭐 폐기종, 그 다음에 만성 기관지염, 성기관지 염과 같은 폐가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폐가 비정상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겠고,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폐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요.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호흡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곤란스러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니 환기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 가스 흡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초래되는 환기장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폐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원인이 있어요. 반복적인 폐 감염이라든지 이런 만성 기관지염이 반복적으로 계속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공기오염, 영양 결핍과 직업적인 요인으로 진폐증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등등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발생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담배입니다. 담배. 그래서 되게 장기간 독성가스 입자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기란 쉽지 않은데,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약 4천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됨으로써 기관지와 폐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COPD 환자의 80에서 90%가 흡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에서는 정의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특히 요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증상과 치료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증상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겠고, 우리가 호흡기계 질환 하면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 청색증, 흉통 이런 것들 발생을 하겠고, 순환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종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 뇌에까지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의식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치료 및 간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4번 치료 및 간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이 곤란해요. 호흡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양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주는 호흡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호흡 운동. 폐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 운동,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을 쉴 때 의식적으로 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코로 길게 흡기하고 입을 몰아서 호흡 해주면 폐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 흡기라는 거는 마시는, 코로 산소를 깊게 마셔주고, 그 다음에 입을 모아서 휘파람 부는 것처럼 입을 모아요. 그래서 모아서 길게 호기는 뱉어내는 것. 그래서 최대한 폐에 많이 채울 수 있을 만큼 공기를 많이 채운 다음에 입을 모아서 폐에 들어있는 모든 산소를 쫙 하고 짜주시는 거. 이렇게 되면 호흡 양상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폐가 튼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 흡기하고 입을 모아 길게 호기하는 이런 호흡 운동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흡 곤란이 오게 되면 산소 공급이 되잖아요. 이때 산소 공급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COPD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절대로 고농도 산소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농도 산소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고농도 산소를 공급을 했을 때 오히려 이 고농도 산소가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호흡기계를 억제하여 이산화탄소 중독, 혼수, 사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COPD 환자분들한테는 고농도 산소 주입하면 안 되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산소를 주셔야 되느냐?
자, 비강으로 저농도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저농도 산소를 어떻게?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비강 캐뉼라는 우리 콧구멍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산소 공급하는 걸 비강 캐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농도 산소 비강 캐뉼라로 제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은 체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죠. 그래서 상체를 세워주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체를 세워서 우리가 호흡이 원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약물요법에는 기관지 확장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관지라든지 호흡기계가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이 호흡기계가 염증으로 인해서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좁아지니까 산소 공급이 또 원활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기관지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인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침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죠. 기침이 심할 때 우리 기침약 쓰죠. 그게 진해제예요. 기침을 진정시키는 약. 그 다음에 객담, 가래, 끈끈한 객담과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거담제, 객담을 묽게 해주는 약을 써서 객담이 배출되기 용이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COPD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몸이 힘든다는 거예요. 부대낀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COPD 자체만으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증진을 하는데 고칼로리 시기를 줍니다. 고칼로리 시기를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흡기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도 쉽게 와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감염에 대해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가 체력이 증진될 수 있게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감염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생길 수 있게 면역을 위해서도 좀 영양 증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겠죠? 숨이 차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담이 있으면 이 객담의 특징이 굉장히 끈끈한 객담이에요. 그러면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뱉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객담을 묽게 해주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습도도 높여주셔야 되겠죠. 자, 수분 섭취를 높여서 가래를 묽게 하여 뱉어내기 쉽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호흡기계 질환으로 COPD 환자분들은 감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을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중증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은 폐렴도 정말 쉽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것들을 맞아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때는 간호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373페이지에 148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COPD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간호도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한다. 맞죠? 코로 깊게 마시고 입을 모아 길게 호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 운동,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침대 하부를 상승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라고 했죠 여러분? 머리를 상승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대 상부를 상승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일 10리터의 수분 섭취를 시킨다. 수분 섭취는 맞아요. 수분 섭취는 맞지만 여러분 하루에 10리터는 일반 사람이 먹어도 힘들거든요. 10리터는 아니에요. 마시게 된다면 1.5에서 2리터가 적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환자에게 저칼로리 저지방 식이를 먹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영양 증진을 해주려 했어요. 고칼로리 식이를 드려야 됩니다. 고칼로리 식이. 그래서 우리 환자가 힘이 나게 해주고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COPD 환자에게 팔 들어 올리기 운동 같은 것들은 특별히 뭐 격려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9번 COPD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투여해서 안 되는 이유. 고농도 산소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독이 된다고 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라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호흡기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억제해서 이산화탄소 중독, 혼수,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50번 볼게요. COPD 환자 50대 남성이 병원에 입원하였어요. 이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실내를 건조하게 한다. 벌써부터 틀렸죠? 실내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높여주셔서 가래가 묽게 하여 뱉어내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객단 배출을 돕기 위해 보기를 취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COPD 환자의 자세에서는 객단을 배출하기 용이한 자세는 반자의, 호흡하기 쉬운 자세도 반자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는 배를 바닥에 깔고 눕는 자세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든지 숨이 많이 차신 환자분들한테는 권장이 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흡기 시 입술을 오므리며 길게 호흡하도록 한다. 입술을 오므리는 거는 언제였죠? 여러분, 뱉어낼 때 호기를 할 때 입술을 오므려서 길게 뱉어내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 필요시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인 아미노필린, 에피네필린, 그 다음에 이제 거담제는 뭐였죠? 객담을 묽게 하는 약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고농도 산소 투여. 절대적으로 고농도 산소 투여하시면 안 돼요. 무슨 농도? 저농도 산소를 뭘로 투여하셔라? 비강 캐뉼러를 이용해서 투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1번 COPD 폐질환 환자 간호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실내 건조 틀렸죠? 실내는 습도를 올려주셔야 되고, 자, 2번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한다. 고농도, 여러분 고농도 산소는 반드시 마스크로 공급해야 돼요. 마스크로 공급해야 되고, 저농도 산소는 뭘로? 비강 캐뉼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서 저농도 산소를 공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호흡곤란 때문에 피로가 심함으로 절대 안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절대 안정을 하셔도 안 돼요. 이분들은 절대 안정까지는 아니고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절대 안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긴장을 풀고 코로 흡기하고 입으로 길게 호기한다. 맞죠? 호흡 운동을 해서 호흡 양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셔야 돼요.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섭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포만감, 너무 그득한 느낌이 있어도 호흡곤란이 유발되기 때문에 과식은 절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소량씩 규칙적으로 자주로 섭취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권장이 되고요. 자, 152번 볼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거는 153번은 COPD와 관련은 없지만, 자, 무기폐 등 폐질환 예방 간호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로 흡기하고 입을 길게 모아서 호기하는 호흡 운동을 해줌으로써 폐가 더 확장이 되고 폐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호흡기계 폐질환 예방 간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COPD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 정리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쌤들 수고 많았어요.